부산 시티 투어 버스 오렌지 라인은 사하구 감천 문화마을과 다대포, 을숙도 등 서부산 거점 관광지를 순환하는 노선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이용한 사람이 7,100여 명이라는데 같은 기간 동부산 라인 이용객이 9만 4천여 명인 것과 비교하면 저조한 수치지야. 거기다가 올여름 성수기에는 동부산 등 인기 노선에 밀려 2달간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는데 동부산 관광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라대학교 호텔의료관광학부의 장희정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10월 12일 부산 시티 투어 오렌지 라인을 개통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이용객이 원도심과 동부산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그린 레드라인과 비교해서 13분의 1 수준이다. 네. 일단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사실은 조금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예. 사실은 부산이 그 시티투어 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게 2006년도부터고요. 예. 그리고 그 지금과 같은 오픈탑 2층 버스를 운행하게 된 게 2010년도부터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은 동부산 위주로 이제 관광 코스가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그 시티투어 버스가 하루아침에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동부산의 그 수요도 13년 만에 사실은 9만 4천 명을 이제 이루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렌지 라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년 채 이제 남짓된 이제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그 당연한 결과이고요. 그다음에 동부상권의 여러 가지 그 관광 그 이제 컨텐츠나 관광지들이 서부상권과 비교했을 때 그 성장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가 1년도 채 안 된 코스와 13년이 넘게 운영된 코스 간의 단순 비교라는 건 굉장히 좀 불합리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그렇죠. 저조한 거 아니냐 지금 얘기하기 좀 네. 섣부르단 말씀이다. 그지? 네. 그런데 이제 부산시에서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 관광지 상위 10곳은 이제 해운대, 광안리, 센텀 등 동부상권이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서부상권은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이 유일했다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이제 감천문화마을은 뒤에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부산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저는 최근 한 5년, 6년 빼고는 오랜 기간 동안 관광지 하면 동부산에 그 이제 집적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 배경이 다르고요. 지명도 역시 뭐 굉장히 그 역사가 얕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나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지금 뭐 서부산이 너무 그 컨텐츠가 약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버스의 이용객이 왜 없느냐라고 다그치기에는 이미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광 인프라가 그 옛날부터 발전한 동부산에 비해서 이제 막 발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네. 감천문화마을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좀 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으로 들리는데 예. 그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이 그래도 뭐 상위 10위 안에 있으니까 네. 그동안 이제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된 거잖아요. 네. 그 사례를 좀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좀 롤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은 감천문화마을이 굉장히 그 서부상권의 관광 자원을 어떻게 그 끌어내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롤모델인데요. 예. 관광 자원을 끌어내고 그 스타화 시키는 문제는 단순히 관광적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질 게 아니라 부산시 도시 정책 전체의 무게추가 사실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 처음에 관광지로 관광부서에서 혹은 관광공사에서 먼저 띄운 것이 아니라 10수년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의 어떤 성공 사례로 꾸준히 부산시의 정책 중심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10년 이상을 감천문화마을에 다양한 관광부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재생과라든가 뭐 일자리 경제과라든가 다양한 부산시의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감천문화마을이 스타로 탄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서부상권도 사실은 단순히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관광부서에서의 어떤 정책이 아니라 서부상권의 전체적인 그 도시 집객력을 모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동안도 사실은 이제 동서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여러 가지가 있어 왔는데 서부산 관광 네. 활성화를 위한 여러 노력 중에 좀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그 좋은 관광지라는 거는 도시 전체가 활성화되고 주민이 살고 싶은 동네가 돼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관광 측면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서부상권에 좀 희망이 보이는 거는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이 이제 2025년부터 착공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도시가 활력을 찾고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관광지로 혹은 관광지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활력을 찾아야지만이 이제 관광지로 뜰 수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외국의 사례도 공공기관이 그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도시 재생 지역 쪽으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서부청사가 이제 그 서부산 쪽으로 하나 이제 착공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산의 공공기관들이 들어옴으로써 지역에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관광자원 발굴하고 활성화시킨다 그렇죠. 이렇게 뭐 계속 수사를 펼쳐내는데 실제로 뭐 네. 관광 인프라도 그렇고 행정적인 여건도 그렇고 따라가질 못하고 지금까지 좀 방치돼 왔는데 이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이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예상치 그래도- 못한 수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그 시티투어 버스 같은 경우에도 상시성과 정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예. 그 손님이 있든 없든 일정한 그 정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외지의 관광객들도 이제 그 시티투어 버스를 타야겠구나라는 관광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이렇게 손님이 없다고 뭐 잠정 중단해버리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 부진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그 부산 관광 지도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 보니까 예. 사실은 원데이 코스 추천 코스들이 있는데 거기는 서부상권이 끼어 있지 않아요. 아. 예, 당장. 그래서 그리고 뭐 겨우 1박 2일 코스에 동부산, 서부산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코스에 조금 나와 있거든요. 아하.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홍보 미업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산 전체가 지금 다 활성화되는 게 이제 관광 자원으로서도 그렇죠.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또 서부산 관광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중점적으로 뭐 내세울 만한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서부상권에 사실 이제 부산이 강, 바다, 산을 동시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사실 이제 동부상권이 이제 바다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 관광 콘텐츠가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서부상권에도 한국에서 유일하게 최초의 해수욕장, 뭐 송도 해수욕장이라든가 다대포 해수욕장들도 많지만 사실은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도시가 강을 갖고 있으면서도 강의 그 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끌어내지 못하는 유일한 도시가 사실은 부산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산이 갖고 있는 강의 콘텐츠는 그런 그 생태적인 자원을 측면뿐만 아니라 그 옛날 구포나루라든가 뭐 만세운동의 근거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강이 갖고 있는 인문학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풀어내면 서부상권이 또 동부상과는 차별화된 또 관광 콘텐츠로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축제 중에서도 국제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예. 잘 키워내면 이런 축제들이 한두 개만 더 이렇게 그 키워내면 또 서부상권도 활력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사실 낮에 가서 낙동강 보면 정말 멋있는데 밤에 가면은 조금 많이 어둡고 그렇죠. 갈만한 곳이 있나 지금 당장 생각이 드네요. 강을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유일한 도시 이건 썩 좋은 네임은 아닌데 예. 그 보통 이제 부산의 대표 축제를 뭐 동서균형 해가지고 동부산에서도 서부산에서도 같이 개최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게 뭐 분산 개체하며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제 주장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도시의 발전에 있어서 효율성만 생각한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우리가 비난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효율성과 균형을 맞춰야 되는 평등성의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율성 문제보다는 도시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실은 대표 축제들 같은 경우에도 동서 분산 개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또 이런 분산 개최를 통해서 관광객의 동선을 확장시킴으로써 숙박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좋은 그 방안도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 축제들을 가급적이면 동선을 좀 분산시켜서 방문객들의 동선을 좀 확대시키는 방안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서부산만의 독특한 이제 축제들도 개발할 필요가 있겠죠. 네. 뭐 하루 코스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분산시켜서 숙박할 수 있도록 끝으로 덧붙일 말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 도시 관광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관광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만들거나 수립하기보다는 도시 정책의 그 무게추가 도시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단순히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해보니까 관광객이 안 오더라, 컨텐츠가 없다라고 판단할 게 아니라 사실은 동부산도 처음으로 관광으로부터 출발했다라기보다는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라대 네. 장희정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이 작품이 되는 곳 시청 아틀리에 933 패밀리 갤러리 하우스와 펜티형 듀플렉스 하우스 쇼핑 문화 공간 에비뉴 933까지 도심 속 지하철역이 연결된 아틀리에 933에서 미학적인 시티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입니다.